방정식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 정점, 어떤 정점, 이미 정해진 점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고정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선생님 봐라.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점을 내가 A, B 이렇게 어떤 점이 좌표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그러니까는 떨어져 있는 이 점을 내가 X, Y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이 A, B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될 거니까 그 거리를 내가 R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좌표에 이 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얘 하나만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식을 한번 찾아봤어. 얘랑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쓴 거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럼 얘는 루트에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 b, r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에 이제 제곱을 때렸더니 얘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x, y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지? 이게 뭐라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치라는 거지. 그지? 점들의 자치. 오케이? 그리고 봐봐. 점들의 자치. 자치 방정식이 아마 이번 너네 기말 때 반드시 아마 서술형이나 적어도 객관식 내지는 서술형 나올 확률이 높은데 아마 무조건 나오게 될 거야. 알겠냐? 근데 이 자치 방정식을 꽤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야. 문제는. 그지? 그럼 선생님이 그랬지. 자치 방정식은 뭐를 나타내는 거다? 도형? 그렇지.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x, y의 뭐를 뜻하는 거야? 관계식을 뜻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놈, 뭐의 자치 방정식 이렇게 항상 물어보잖아. 그지? 그러면 뭐의 자치 방정식 했을 때 그 뭐라는 놈을 항상 뭐라고 둬야 된다고? x, y라고 둬야 된다고. 그래서 그 x랑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지? 따라서 A, B라는 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치 방정식 이해됐나? 그럼 여기서 뭐의 자치 방정식 할 때 그 뭐가 뭐야? 이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점을 뭐라고도 x, y라고 두자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치 방정식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될 건데 그 관계식이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뭐가 나온 거야? 거리라고 하는 놈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거리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지. 그지?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웠을 적에 x, 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얘네들의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치 방정식을 이렇게 구했어. 그래서 x, y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을 했는데 이 점으로부터 A, B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만들어내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얘네 점들을 전부 다 이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원이 만들어진다. 이해됐나? 따라서 A, B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치 방정식 그게 바로 뭐다? 원이더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원에서는 있잖아. 원에서는 기본 핵심이 바로 뭐야? 기본 핵심은 항상 뭐야? 중심. 그리고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이야.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일단 기본적이야. 그래서 일단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찾아놓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속편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지금 얘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놈이 R이라고 했고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중심이 어떤 모양이냐면 x-네모의 제곱 그 다음에 y-네모의 제곱이 네모의 제곱 이런 꼴로 나오게 되는데 그지? 여기에서 중심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지. 그지? 중심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밑에 여기가 반지름에 위치한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럼 이제 얘네들을 보고서 거꾸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라는 것을 바로 체킹을 해야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X 플러스 A의 제곱, 뭐 3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 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렇지, 2.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R 제곱자리에 5가 온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5라는 놈을 루트를 씌워야지 반지름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형이 나온 겁니다. 자, 요 모양을 원의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표준형. 자, 근데 원의 표준형으로 나오면 일단 중심과 반지름이 그냥 바로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A하고 B가 만약에 0이면 모양이 어떤 꼴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쩌고 제곱. 그지? 따라서 X제곱 Y제곱이 형태가 나오면 얘는 중심이 원점 0,0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오케이가 되겠다. 자,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놈을 가지고서 이 원의 표준형이라는 놈을 가지고서 다시 전개라는 것을 한번 해보면 모양이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X 1차항에 어떤 개수가 붙고 그 다음에 B, Y 앞에 어떤 개수가 붙고 그지? 그러고 나서 플러스에 여기 맨 끝에 A제곱 있고 여기 맨 끝에 B제곱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R제곱까지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A도 숫자고 B도 숫자고 R도 숫자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상수야, 상수.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C 이런 꼴로 나타내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뭐라고 한다? 원의 얘를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치? 그럼 원의 일반형이 시험에 훨씬 더 자주 나오겠지? 그지?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일반형이 훨씬 더 자주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원의 일반형이 나왔을 적에 표준형으로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네? 그거 묶어줘요.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면은 표준형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완전 제곱꼴로 한번 고쳐봐.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여기 ax 이렇게 먼저 쓰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완전 제곱꼴 2로 나눈 것에 제곱. 그러니까 얘는 4분의 A. 그렇지, a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by의 플러스 네모. 얘도 완전 제곱을 하기 위해서 얘도 4분의 b제곱이 필요하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없던 거잖아. 그지? 없던 거니까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을 해줘야 되고 얘도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을 해주고 원래 있던 c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변형. 완전 제곱꼴. 자, 그래서 요놈이 x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 제곱되지.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지. 그지?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 정리를 하면 4분의 마이너스 a제곱 되고 마이너스 b제곱 되고 플러스 4c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이거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는 여기에서의 중심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중심을 바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가지고서 예전에는 원의 일반형이 나왔을 때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원의 표준형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좀 귀찮으니까 바로 얘를 공식처럼 활용을 해도 오케이다. 알았니? 그러니까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중심이 바로 등장을 한다. 알았지? 자,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반지름도 보면 여기다 뭐 해야 돼? 루트 때려야지. 그지? 오케이?
따라서 얘가 2분의 어떻게 된다? 루트의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이과 녀석들은 이것도 외워. 알겠냐? 뭐 굳이 이거를 문과 애들까지는 선생님이 원래 1학년 애들까지는 반지름 구하는 공식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 그냥 굳이. 알겠냐? 근데 2학년은 외워가지고 반지름도 빨리빨리 찾아내는 연습을 해. 알았지? 계속 선생님 얘기하지만 시험 시간 안에 얼만큼 빨리 푸느냐가 결국은 나중에 4점짜리 있잖아. 어려운 것들을 느긋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돼. 쌤, 근데 그거 풀 때요 4점짜리 풀지 말고 그냥 3점짜리부터 일단 풀고 4점짜리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아니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 근데 대신에 있잖아. 항상 중요한 거는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첫 번부터 쭉 풀다가 모르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라고. 알겠냐? 바로 넘어가는데 대신에 문제를 딱 봤는데 대충 내가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어. 그러면 개념이라도 거기다 써놔. 써놓다가 문제가 안 풀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냐? 그렇게 해서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풀고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놔야 다시 그 문제를 보던 어려운 문제를 좀 천천히 풀던 시간이 된다고. 알았냐?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 100분 동안 푸는데 저는 60분 만에 다 풀었어요. 30분 동안 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걔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야. 문제 빨리 푼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야. 알았냐?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세이브 해가지고 30분이 남았으면 걔 100점 나왔어? 100점 안 나올걸? 문제는 있잖아. 지금서부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 100점을 노려야 된다고, 모의고사. 알겠냐? 모의고사 100점을 노려야 돼. 작년 수능 때 100점이 1등급 컵라인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과 녀석들도 마찬가지야. 100점을 자꾸 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어? 빨리 풀고 나서 30분 동안 할 게 없어요. 그러지 마. 알겠냐? 인생이 달라진다. 수능 때 그래버리면. 그리고 있잖아. 60분 해가지고 30분 남았어요. 이렇게 돼도 있잖아. 어? 이렇게 돼도 수능 때는 이렇게 30분 남지 않아. 절대 30분 남지 않아. 한 5분 남으면 많이 남게 돼. 수능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을 되게 많이 한다고. 수능 때. 마킹은 그냥 풀면서 그냥. 그렇지. 풀면서 바로바로 해야지. 나중에 있잖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꼭 모의고사 풀면은 일단 다 풀어놓고 나중에 채점 체킹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 아주 위험한 것들이야. 실수를 안 하면 다행인데 이게 막 그 마킹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밀려서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수능 때 아주 그런 경우 아주 많아. 그럼 인생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나락으로. 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승재 누나가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은 한 30분씩 남았다. 항상 30분씩 남았어. 그렇다고 얘가 꼼꼼하지 않느냐?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 이 녀석 다 풀고 나면 한 30분씩이 남아가지고 다시 보고 해. 그래도 100점을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받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30분이나 남았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문제가 잘 풀리고 빨리빨리 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거지. 근데 수능 때는 5분 남았대. 그렇게 빨리빨리 푸는 녀석이 수능 때 5분 남았대. 다 풀고 나니까는 거의 자기는 딱 맞춰서 문제 푼 것 같다고. 나한테 그랬거든. 어? 다 풀고 나니까는 이제 조금 있으니까 걷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평소에 이렇게 빨리 푸는 녀석들도 수능 때는 아주 민감하게 이게 문제를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평소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푸는데 실수하지 않아.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야. 알았냐? 자, 다음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일단 어쨌든 여기 A, B, C 얘네들은 다 상수야. 그지? 얘네들은 상수다 보니까는 얘네들 루트 안을 계산을 해야 돼. 숫자들을 계산. 그러니까 숫자들을 계산하니까는 무슨 꼴이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를 계산을 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를 하게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지? 당연히 나올 수 있어. 근데 물론 봐. 루트 안에 있는 놈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0보다 커야 루트 안은 실수가 되지. 그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리얼 넘버란 말이야. 즉 존재하는 숫자가 그제서부터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반지름의 길이가 실수여야지 반지름이 생기고 그 반지름이 존재를 해야 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는 요때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이 0보다 클 때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실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거꾸로 실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안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문제 푸는데 바보 같은 것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 제발 그러지 마라. 이 무슨 근해 문제도 아니고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실원이 된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면 반지름 자체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반지름은 0인데 중심만 있게 돼. 그치? 그러니까 점만 있게 되는 거야. 점. 근데 어떤 수학자들은 얘를 가지고서 점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어쨌든 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이제 허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허원 이렇게 부르기도 해. 알겠니? 물론 니네 때는 얘네들은 나오지는 않을 거야. 얘네들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게 된다? 얘만 나오게 돼. 즉 원이 되기 위한 조건만 물어볼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축에 접하는 원. 졸린데 나 냄새까지 뺐었어. 황폐해졌어 지금. 여기에서 녹음되고 있어. 덥지? 알아? 에어컨 틀었어. 자, 축에 접하는 원 봅시다. 축. 문제의 조건들이 이제 하나씩 붙게 될 건데, 그때 축에 접하는 원부터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축이라는 게 X축도 있고 Y축도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원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을 생각을 했을 때 접점까지는 무조건 수직으로 내리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X축 자체가 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접점인 거야. 이게 접점. 여기가 수직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을 내가 A, B 이렇게 잡고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런데 X축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이 지금 B라는 좌표인 거잖아. 그지? 근데 그 길이가 뭐랑 같은 거야? 반지름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B하고 반지름하고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는 B라는 값과 R이라는 값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B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B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이 X축 위쪽에서 접하게 되면은 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라고 나타내?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지? A,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얘는 B는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X-A의 제곱 Y 플러스 B의 제곱이 B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해됐나? 얘는 이제 B가 음수일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축에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생길 수도 있겠죠. 그지?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을 잡고 원의 접점까지는 무조건 수직이다. 원의 중심 잡고 접점까지는 수직이다. 그지? 여기를 A, B라고 잡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 R, 여기도 A, B라고 잡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Y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A 값이 양수고 얘는 음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을 나타낼 수 있겠냐?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그렇지 이제 A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 지금 뭐야? A의 절대값이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그 얘기인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을 어떻게 나타내?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지? 자,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자, 오케이? 자, 그럼 보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원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접하는 형태들을 고려를 해봤을 적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1사분면, 2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도 뭐 4사분면도 이렇게 각각 하나씩 전부 다 뭐 접하는 원을 생각을 해낼 수 있겠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원 4개를 생각했어요. X축, Y축 동시에 접할 거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때 같은 경우는 접점까지 수직인데 그놈이 반지름으로 전부 다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A, B라고 할지언정 뭐를 나타낼 수 있다? A라는 값과 B라는 값과 R이라는 값과 전부 다 같다.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 값만 음수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봐봐. A랑 B랑 R이랑 전부 다 같으면은 얘는 A,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지? 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냐? 마이너스 A, A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A 이제 그럼 4가지 경우일 거니까 이때는 각각의 A와 B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세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 뭐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지? 얘는 어떻게 되겠냐?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고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씩 세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은 니네 뭘 찾아야 돼? 동시에 접하는 게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지를 알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고. 그지? 자, 요놈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이 a제곱이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지.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놈들을 좀 특징을 살펴보면 봐. 요 점은 a, a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지? x 값과 y 값이 같아. 이해됐나? 같아. 그러니까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생각을 했을 적에 이네 점들을 연결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냐면 y 콜 x에 그 다음에 2사분면과 4사분면에 해당하는 놈들도 점들을 연결을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뭐가 돼? y 콜 마이너스 x가 되지. 그지? 네. 그러니까 잘 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에 그때의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y 콜 x 또는 y 콜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해. 그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그지? 됐나? 야,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 모의고사에 아마 모의고사 니네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봐.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포물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물선 위에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으래. 몇 개 나오겠니? 2개.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동시에 접하는 그럼 x축 방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Y는 X. 그래, y는 x 또는 y 콜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y 콜 x라는 놈을 이렇게 긋고 y 콜 마이너스 x라는 놈을 이렇게 그었을 적에 만나는 교점이 여기에 있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도 있지 않겠냐? 그치? 교점이? 그 다음에 여기에 x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중점이 포물선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다? 그렇지, 4개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교점들. 의미 이해가 되나?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라고. 잘 기억해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나옵니다. 원과 직선이 그 좌표 평면에 있을 때, 원과 직선이 좌표 평면에 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자, 봐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 원과 직선이 안 만나. 그지? 안 만나. 안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지.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안 만나니까는 판별식 얘를 어떻게 결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낼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그지? 공식으로. 근데 그때에 여기가 반지름이고 이만큼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라고 했을 적에 D가 반지름보다 크면 당연히 안 만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 안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근데 얘를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지? 판별식을 쓰려면 얘랑 연립을 해야 되지. 그지? 연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얘를 가지고서 전부 다 문제 풀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판별식, 2, 3학년 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때도 나와. 알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직선이 뭐 한다? 접한다. 자, 여기에다가 별표 쳐놔. 원에서 이게 아주 많이 활용이 돼. 정말 많이 활용이 돼. 머릿속에 딱 넣어놔. 그래서 뭐라고 배우냐면 일단은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접하면 이거 무조건 보조선 내리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선생님이. 그러면 접점까지 얘를 수직으로 내리그으면은 여기가 반지름인데 요놈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같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지. 그치? 원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항상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럼 당연히 판별식은 0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리그면 이렇게 보조선 그으라 그랬지 내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D야. 그러니까 얘는 D가 뭐가 되는 거니?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판별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갖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뭐? 크다. 이렇게. 오케이? 됐어?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야. 그지? 왜 했어? 몰라. 다른 반에서 큰 거 아니야? 바깥에서 원장님이 켰나 보다. 그럼 같이 돼요? 자, 기골. 그 다음 보자.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있잖아요. 어떤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난다,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니네 연습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야. 알겠니? 그럼 대체적으로 만나, 안 만나 이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니? 따라서 문제의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이게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니네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지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 내려. 직선이 이렇게 갑니다.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 잘 봐.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원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고 그 놈을 직선까지의 거리 요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최대가 될 때가 언제고 최소가 될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항상 뭘 생각해라? 중점 지나가는 걸 생각을 해라. 지름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는 놈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된다? 그래서 여기가 수직인 거예요. 수직.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가 D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P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이만큼의 거리가 당연히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최대 거리 어떻게 구하냐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더하기 반지름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문자로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 외워야 돼. 알겠냐?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바로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최소는 또 어떻게 구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지. 그지? 니네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해하는 거야. 문제가 나오면은 니네들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인데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먼저 하고 가자. 자, 이제 좌표 평면에 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사실은 모의고사 이런 데는 뭐 3개의 점이 나오기도 하고 4개의 점이 나오기도 해. 세 원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이 3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그거의 기본은 항상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돼. 알았니? 자, 여기 봐봐.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안 만나. 두 원이 안 만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두 원이 안 만나는 경우가 원이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서 얘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있지. 그치? 오케이?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안에. 어떤 경우 있어? 그렇지. 원이 이렇게 있고 안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그치? 이렇게 되는 경우. 그치? 이런 경우 안 만나잖아. 그치? 따라서 외부에서 안 만날 때, 내부에서 안 만날 때 얘네들은 또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하자.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큰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작은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뭐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두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얘가 더 크면 외부에서 안 만난다. 근데 중심에서 이 큰 원의 중심이 얘고요. 작은 원의 중심이 얘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 그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바깥쪽이 큰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D라고 하는 놈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보다도 작지? 그지? 생각해봐. 큰 원의 반지름이 여기야. 근데 요만큼 빼면은 요만큼하고 요만큼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더 작은 거지. 그지? 오케이? 요런 것들 좀 잘 생각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접하는 경우를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상 얘가 큰 원이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이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접할 때.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니? 내접할 때가 있겠지. 내접. 안에서 접합니다. 라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원이 이렇게 점점점 짱구가 되고 있네. 아니? 자, 원의 중심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안에서 이렇게 접하는, 자, 이런 원, 안에서 접하는 원, 그지? 자,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이렇게.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큰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한다. 오케이? 야, 그럼 여기서 봐봐. 외접할 때의 성질도 잘 기억하는 게, 외접할 때 봐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내가 선생님이 직선을 그었지. 그지? 그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이 직선이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이 직선이 이 접하는 접점을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납니다. 알았냐? 지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여기가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이렇게 했을 적에 당연히 D가 뭐랑 같다? 큰 원의 반지름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한 거랑 같다가 나와. 알겠니? 공식만 기억하지 말고 성질도 기억해. 자, 그럼 얘도 접점에서부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되고 이만큼이 큰 원의 반지름, 이만큼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접할 때는 어떻다는 얘기야? 큰 원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같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겠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요런 경우입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봐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내가 D라고 한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점이 있는데 요 점을 선생님이 큰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여기 만나는 요 점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보이죠? 그지?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을 한 그 거리가, 그지? 그 거리가 뭐가 돼? 한쪽에서 한쪽을 뺀 것보다는 크지? 삼각형 결정 조건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는 작지. 근데 삼각형 결정 조건이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성질 봐봐. 여기서 또 봐라. 성질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잘 풀려. 여기 봐봐. 봐라. 야, 선생님이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무조건 보조선 그으라 그랬지, 내가. 그지? 그러면 직선까지를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긋게 되고, 보조선 또 어디 그? 교점을 이렇게 긋게 시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조선 긋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같아지는 거 이해가 되나? 그지? 그렇게 되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뭘로 구해?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겠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해가 되나? 네. 그러면은 이 중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원일 때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을 하는 이 직선은 얘를 공통현이라고 하지. 그지? 네. 좀 이따 공통현을 얘기를 또 할 건데, 이 원에서의 현이고, 이 원에서도 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이 공통현,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한 이 직선이 공통현을 어떻게 만들어낸다? 수직. 그렇지. 수직 2등분하는 선이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야, 그러면 이 직선 두 점을 알면 직선 볼 수 있잖아. 네.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 직선을 만약에 내가 이 직선 구해봐. 네. 이 직선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데? 수직 그거. 이건 공통연의 방정식을 사용하면 구하면 되지. 네. 그지? 근데 이 직선 구해봐 그랬어. 그거 수직할 때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래,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뭐냐면은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지나가는 이 직선은 공통현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수직 2등분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로 구하면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하는 이 직선 구해봐. 그러면은 물론 얘 중심하고 얘 중심 알면 직선 구할 수 있잖아. 네. 그지? 근데 중심을 구할 수 없다면은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라고. 그지? 네. 즉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한 이 직선이 공통현을 어떻게 한다? 수직 2등분 하면서 지나간다. 그지? 그럼 수직 2등분이라는 얘기는 일단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될 거니까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네. 그 다음에 두 점에 어디를 지나? 중점. 그렇지,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하면 오케이가 되겠다. 지금 근데 저런 문제 나올 때 반지름은 꼭 지워주죠. 모르겠어요. 지워줄 수도 있고 뭐 안 지워줄 수도 있고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모든 문제는 풀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 개념을 외워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개념은 기본인 거고, 알겠냐? 이런 성질들을 하나씩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그래야지 문제의 상황을 내가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간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 안 맞다는 경우지, 그지? 자, 이번에 이 큰 원의 중심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 작은 원의 원 위에 있는 점을 내가 Q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연결을 하고 그 두 점까지의 거리가 마찬가지로 최대가 될 때가 언제고 최소가 될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도 항상 뭘 생각한다? 중점을 지나가는 지름 형태를 생각을 한다. 즉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을 동시에 지나가는
선을 생각을 하라라는 얘기지. 그지? 그랬을 적에 P값이 여기에, 그 다음에 Q값이 여기에 이만큼이 바로 뭐가 돼? 최소가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P값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Q값이 여기에 이쪽에 있어서 이만큼의 거리가 바로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작은 큰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두면은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서 두 개를 빼요. 그렇지, 두 개를 빼면 되지.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되잖아. 네. 최대값은요. 두 개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건 상식선이지, 그지? 네.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상식선으로 이제 풀리게 되잖아. 네.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통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통접선이지, 공통접선. 공통접선은 말 그대로 봐라.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있을 적에,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선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지? 얘를 뭐라고 불러? 왜죠? 얘를, 그렇지.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지. 그럼 얘가 안쪽에서도 접하는 놈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지? 이렇게 안쪽에서.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공통 내접선. 얘를 공통 내접선. 내접선 이렇게 부르지. 얘네들을 다 합쳐서 공통접선이라고 부르지. 그지? 네.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얘는, 여기 봐봐. 얘는 공통접선이 몇 개야? 네 개. 네. 외접선 2개? 내접선 2개. 얘는 없어요. 공통접선이 빵개지. 내접선도 없고 외접선도 없다고. 얘는 세 개. 세 개. 3개. 외접선이 두 개. 2개. 내접선은 두 개. 하나.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공통접선이 몇 개라고? 세 3개. 그 다음에 얘는 한 개. 외접선 1개. 그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외접선이 2개. 이렇게 나오게 돼. 그지? 그래서 공통접선의 개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돼. 알겠냐? 공통접선이, 만약에 공통접선이 3개일 때, 뭐 이렇게. 접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공통접선이 3개니까는 어떤 경우에? 외접하는 경우 이런 거. 네. 오케이? 촬영 중이더라고. 얘들아 내가 아이스크림 샀다. 내 두 종이야. 메로나랑 누가 봐. 빨리 말해. 메로나가 오야 되게 많네. 감사합니다. 독특해. 메로나? 네. 좀감 걸렸는데. 그래도 먹지 마. 선생님은 누가 봐. 뭐야. 지금 먹어도 돼요? 먹어. 감기 걸려도 아이스크림은 나는 잘 먹는데. 남들 다 먹는데 안 먹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싫어 먹기 싫으면 정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네, 먹었어. 자, 들으면서 쫓아오세요. 그래서 일단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의 개수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나온다. 알겠니? 개수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통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통현이라는 말. 자, 보세요. 자, 일단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공통현을 뭐 하고 있다? 그렇지, 수직 이등분 시킨다.
수직 2등분 시킨다. 알았지? 자, 요거 일단 딱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잘 봐라. 공통연이 얘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됐지? 그지? 자, 공통연. 자, 그러면 첫 번째. 공통연 길이 구해. 공통연 길이 구해. 공통연 길이 구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원이 이렇게 있어서 공통연이 얘잖아. 얘. 그지? 네. 얘 길이 구하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필사하셨나? 잘 봐. 피타고라스기는 한데 있잖아. 피타고라스기는 한데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 수직 2등분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 알았냐?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지. 그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어. 알았니?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너의 반지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라요. 모르겠니? 구할 수는 있잖아. 뭘로 구할 거야? 선과 직선. 아니 피타고라스는 구할 수가 점과 없지. 직선의 그렇지.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란 말이야. 네. 알겠냐?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중심에서 공통편까지 거리지. 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찾아야 될 것은 중심은 주어졌을 테니까, 그지?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을 알아야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알면은 그 다음에 뭐야?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지. 그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반쪽짜리 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공통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제가 구할 수 있게 나와요?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이. 자, 두 번째.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 공통현의 이제 직선 방정식을 그러면 구해야 되잖아. 그지?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 야, 그런데 있잖아. 잘 봐봐. 이렇게 생긴 큰 원을, 작은 원을 각각 얘를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직선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조그만 놈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a 프라임 x 그 다음에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 얘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쳐. 오케이? 그러면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은 얘를 뜻하는 건데, 공통현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가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죠. 그지? 네. 그지? 얘가 지금 공통현이잖아. 공통현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공통현의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 그러면 내가 교점을 찾으면은 두 점 가지고서 직선 구할 수 있지. 네. 그지?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금부터 찾으러 갈 건데, 그럼 교점은 선생님이 무조건 뭘로 구하는 거라 그랬어? 연립. 그렇지, 연립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 연립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axt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요 놈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그 다음에 c 프라임 이퀄 0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놈 가지고서 뭐 하겠다고? 연립을 하겠다고. 그지? 연립을 하는데 잘 봐.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빼면, 연립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뭔가를 얼마씩 곱해서 더하기 빼기 해도 되지. 원래 10을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서 빼면은 x제곱 날라가고 y제곱이 날라가면서 a-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나오게 돼. 알겠냐? 그럼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얘를 빼니까는 2차식으로 되어 있던 놈들이 몇 차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렇지 1차식으로 바뀐 거야. 이해됐나? 그럼 1차식은 뭐야? 직선이지. 그지? 다시 내가 이 두 원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됐나? 두 원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이라는 것을 했어. 한쪽 원에서 한쪽 원을 뺐더니 뭐가 나왔다? 그거 직선. 직선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요 직선이 바로 뭐라는 거야? 요 직선이 바로 뭐야? 공통현을 지나는 공통현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선생님 정리. 그럼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단순하잖아. 한쪽 원에서 한쪽 원을 그래 빼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알겠냐?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한쪽 원에서 한쪽 원을 빼면 그게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 여기에서 요 연립방정식을 지금 선생님이 뺐지? 그지? 뺐어. 그럼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바꾼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그 다음에 c 프라임이 이렇게 있어. 그지? 그래서 얘를 한쪽에서 한쪽을 뭐 한 거야? 뺀 거지. 그지? 뺐더니 얘가 바로 공통현의 그렇지 직선 방정식이 된 거야. 이해가 되나? 네. 오케이. 야 그런데 있잖아. 얘를 가지고서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by 그 다음에 c에 여기에 어떤 k라는 놈을 붙여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그 다음에 c 프라임 이렇게 나타냈다고 쳐봐. 오케이? 즉 요 놈은 k가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은 얘가 지금 이렇게 둔 거 연립을 했을 때 빼기를 가로로 쓴 것 뿐이잖아. 그지? 그러면 연립을 할 적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2면 여기다 2씩 곱해서 또 연립을 하는 거거든. 알겠냐? 그럼 우리가 새로 연립방정식을 하는 습관들 때문에 이게 어떤 꼴인지 잘 헷갈리지만은 얘도 그냥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연립방정식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한쪽에서 한쪽 원을 빼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나온다고?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 나온다고. 이해된다? 근데 여기 봐봐.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K가 이 모양에서 연립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의 직선 방정식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럼 공통현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를 해야 X제곱이 날아가고 Y제곱이 날아가지. 2차 항들이 날아가면서 1차항만 남게 되잖아.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차항이 안 날아가지. 그지? 그럼 2차항이 안 날아간다는 얘기는 2차항이 살아있고, 즉 2차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2차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원을 의미하잖아. 그지? 원. 그럼 이제 그 원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 교점을 지나는.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됐어? 연립이라는 것은 어쨌든 교점을 가는데 그때 원이 된다는 얘기는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얘의 의미가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여기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있잖아요.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한 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야. 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그거 원의 정의가 뭐야? 어떤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렇지, 일정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방정식.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인 거니까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밖에 없냐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 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 따라서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지? 근데 두 점 지나가는 것은? 여러 개. 두 점 지나가는 것은?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 왜? 의미를 생각을 해봐. 원의 의미를. 원의 의미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에만. 점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두 점을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적에 중점이 있으면 얘랑 같을 거 아니냐. 네. 그치? 그러니까는 두 점에 어떻게 수직 2등분선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선 위에 어떠한 점이 있어도 이 길이가 다 같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니까 몇 개? 무수히 많게 돼, 무수히 많이. 알겠냐? 그럼 수학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막상 보면은 두 교점이라고 해도 사실은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인 거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이 몇 개라고? 그래, 무수히 많다고. 그럼 무수히 많은 것을 다 찾아내라고 하겠냐?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수학에서는 특정한 원만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 하나가 더 붙어요. 알겠냐? 그러니까는 조건 한 개가 반드시 더 붙는데 한 점이 주어져요. 왜냐면 점 3개를 지나가는 원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 중에 한 점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하시나? 한 점. 알 거야. 뭔지는 모르는 거지. 어떤 점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저 두 개 있을 때요. 이렇게 두 개 있을 적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알겠냐? 아니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대입하면 되고. 그렇지. 대입을 해야 돼. 이렇게 식을 두고서 여기다가 한 점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한 점을 여기다가 막 집어넣으면 그 값이 지금 0인 거니까 거기서 K 값을 구하겠죠. 그지? 그래서 K 값 다시 집어넣고 싹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찾는 원이 된다. 이해됐어?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 봐봐. 만약에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이 있는데 가장 작은 원은 지름을. 두 점 사이에 거를 지름을 한.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지, 그지? 그러니까 거리가 여기일 때가 여기가 가장 짧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더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한 점이 더 주어지지는 않겠지. 필요 없으니까. 그지?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언제나 저 하나를 반지름을.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지?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의 넓이 구하세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될 거니까
어떻게 구한다고? 이게 지름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방금 이제 했던 것처럼 공통현의 방정식 이용을 해서 그지? 네. 반쪽짜리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반지름. 그지? 그래서 파이 r 제곱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네. 오케이? 어떻게 보는지 이해가 되나? 네. 자, 넘어가면 원에 접하는 접선 방정식이 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으로 전부 다 외워두고, 자, 케이스가 일단 원 위의 한점. 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봐봐. 이것도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이 있어. 그지? 원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은 몇 개겠냐?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 알겠냐? 자,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원의 중심이 0,0이냐 아니면 중심이 A, B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씩 달라지지. 그지? 자, 그럼 얘는 뭐야?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나왔었지. 그지? 근데 그 밑에 한번 봐봐. 중심 A, B 그러면은 자, 여기 봐봐. 중심이 0,0인데 중심이 A, B라는 얘기는 중심이 0,0에서 평행 이동이 된 거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의 성질에 의해서 x1-a에 x-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이해된다? 네.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돼요. y1-b에 y-b의 r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자리에 전부 다 -a, -b가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지?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기울기가 m이래요. 기울기가 m이야. 자, 그럼 또 여기서 쓸 생각. 원이 있어. 기울기가 만약에 2래. 기울기가 2면서 원에 접한된다? 그럼 몇 개? 무조건 2개. 이렇게 지나가는 놈과 이렇게 지나가는 놈. 그지? 무조건 2개.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은 그 점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답이 직선이 무조건 한 개. 오케이? 근데 얘는 기울기가 2라는 놈만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2짜리이면서 원에 접하는 놈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때도 중심이 0,0일 때랑 중심이 언제? A, B일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Y는 거기 빨리 불러봐.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그지? m이 뭐야? 기울기. 그지? 그리고 r은 반지름. 오케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0,0에서 A, B라는 얘기는 뭐 했다?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봐봐. 위에 것처럼 y 대신에 뭘 집어넣겠어? y-b를 집어넣고 x 대신에 x- 그렇지. a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 같을 거 아니야? 됐어? 네. 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 밖에서의 한 점. 세 번째. 자, 여기 봐봐라. 원 바깥에서의 한 점은 원이 이렇게 있을 적에 바깥에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점을
이 점을 지나가면서 원에 접하는 뭘 구하라? 접선. 접선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지? 자, 선생님이 좀 그리면서 하나씩 좀 나타내 볼게. 원이 이렇게 있을 적에 바깥에 점이 이렇게 있어요. 뭐 얘를 선생님이 A, B라고 이렇게 두면 이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몇 개 나오겠냐? 2개 나오겠지, 그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봐봐. 이거 어떻게 구해? 가운데 좀 대입한. 거기서 뭐라고 했냐?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냥 M으로 기울기는 무조건 M이라고 둬.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점 지나잖아. 네. 기울기가 M이라며. 그지? 얘는 주어질 거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은 M인 거야. 그러면 얘에 의해서 y-y1은 기울기에 x-x1 이렇게 일단씩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나는 M 값만 찾으면은 끝. 근데 방금 한 것처럼 직선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 개 나오겠냐? 그렇지. 여기서 기울기가 2개가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M값 2개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여기 봐. 밑에 보지 말고 여기 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M값을 내가 찾아야 돼. 그럼 그림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라고. 내가 뭘 이용할 거야? 접합시다. 하는 거. 접한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말로 얘기해봐, 말로. 말로. 판별식은 2학년 때 가서 이용을 하면 돼. 그 접하는 점하고 그거 만짐과. 그렇지. 그걸 다시 멍청이 참 말을 못해요.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만짐과. 그렇지, 반지름과 같다. 이거를 이용을 해야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다고? 반지름과 같다. 여기서 몇 개 나와? 2개. M이 2개가 나와. 오케이? 여기서 M값 2개 나오면 다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끝나는 거죠. M값 대입하면은 그제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 팔불식이 여기다 써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빠를 거야. 문제 풀 적에.